부동산 프로입니다. 오늘은 계약할 때 가끔씩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대해서 당연히 발급을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업활동을 연기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간이 사업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임대사업자든 아니면 일반 우리가 영업을 판매하는 일반 사업자든 그 사업자 번호가 나오는데, 그 사업자를 결정짓는 것 중에 간이 사업자 그리고 일반 사업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주인분들, 이게 사업이 굉장히 영세하거나 건물 한 채 들고 있으면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도 등록하지 않고 월세 내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들어오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내가 예측컨대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고 하기 위한 일반 사업자로 개업을 할 예정인데, 만약에 임대차를 계약을 하면서 부가세 별도 계약을 했고, 당연히 월세를 내시면서 그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내가 드리고 환급받겠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임대인 분께서 그럴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규모가 크지 않거나 영세하게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업자를 아예 내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 소유하신 분들 중에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개념도 없으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중개할 때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들어오는 입장에서 나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로 환급받고 싶어요. 꼭 발급을 해주세요. 이렇게 당연한 요구를 한다고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영세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런 발급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 계약하는 데 있어서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중개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이쪽 임대인 분께서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지도 않고 영수증 끊어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월세 증빙을 통해서 비용은 증빙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부가세 처리를 못한다는 것 차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셔야 된다는 분들, 임차인 입장에서 꼭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아예 이 계약을 성립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실까요? 반대로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발급을 받는데,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들께서 사업 규모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영세하시거나 간이사업자 아니면 종교사업자, 교회 또는 포교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면세사업자거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것도 면세사업자예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종목이에요. 못 받는 종목인데 부가세를 10%씩 월세에 플러스해서 내리면 굉장히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임차인 쪽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부가세 신고 안 하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해요.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돼요. 저 역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10% 내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정말 아깝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환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 역시 임대인 쪽에 따라야 돼요. 자, 정리를 하면, 부가세 영수증의 발급 유무는 임대인의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오셔야 되고, 만일 그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나의 권리로 하겠다라고 임차인 측에서 요구를 하면 그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물건 찾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서로가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또 양보를 해서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5%는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냥 스톱으로 가신 경우가 있어서 계약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도 사전에 이제 뭐 다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안 돼서 계약을 진행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교회 같은 경우, 교회도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데서 처음에 시작하시는데 그 세금조차도 굉장히 아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영세 건물주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사업자를 내지 않는 건물주랑 매칭이 되면 정말 서로 간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윈윈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인이 그런 곳은 임대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임대사업자로서 일반 과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 쪽이 임대인 쪽을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반대로 들어오신 쪽이 법인이었어요. 들어오신 쪽이 법인이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출이 증빙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과세도 발급이 돼요. 물론 격리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지출을 증빙하기 쉬운 조건 자체가 세금 계산서고요. 임차료 자체가 굉장히 금액이 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들어온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필수로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일반 사업자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당연히 10% 부가세를 받고 세금 영수증 끊어주고 임차인 역시 깔끔하게 10% 받고 하면 되는, 이제 10% 내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상황이 안 맞아서 임차인 같은 경우가 영세 임차인이라서 사업자가 없고 들어오시는 분께서는 법인이라서 반드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계산이 발부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성립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진행시키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끊어줘야 된다고 하지만 발급 자체를 못 해주신 분이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지출 준비 같은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도 끊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끊어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로 끊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임대인에 맞춘다는 거, 임대인의 기준에 맞춘다는 거. 이제 강간 소비자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저 부가세 꼭 끊어야 돼요라고 한다고 하시면 임대인 측에 맞추셔야 됩니다. 사장님 저 부가세 필요 없는데 안 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임대인 쪽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부가세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항상 기준은 임대인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계약을 항상 하실 때 염두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프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입니다. 오늘은 흔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프로 부동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입니다.